돼? 얘만 빼놓고 나머지 다 이항해서 내가 필요로 한 요값을 구해도 되고, 얘가 필요로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 얘만 빼놓고 이거 두 개 전부 이항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구한다? 요거 두 개 전부 이항해서 구하면 돼요. 기본 공식에서 누구를 이항할 것이냐, 요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아까 뭐 A책, B책, C책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야, 책을 2권씩 읽은 학생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야, 책을 한 권씩만 읽은 학생의 수를 구하고 싶어. 이런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책 3권 읽은 애들 구하면 몇 명일까?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권 혹은 3권을 읽은 학생의 수를 구하면 몇 명일까? 이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이 필요할까를 넓이를 구하는 기분으로 식을 일일이 만들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1번 요런 그림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조 면적, B금치 면적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세울까? 불러봐. 시작. N A 교집합 B 플러스 N B 교집합 C 플러스 N C 교집합 A. 여기까지는 됐지.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지. 맨 가운데 부분이 몇 번이나 더해줬어? 3번. 아씨, 하나도 안 들어가서 0이 돼야 되는데 3번이나 더해졌네? 그러면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3 N A 교집합 B 교집합 C 해버리면 저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선 뭘 더해주면 좋겠어?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출발하면 좋겠죠. 자, 뭘 빼주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우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O 한 번 더 하고 요거 뺀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이 중간이지. 자, 중간에 있는 녀석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했지. 그리고 3번 뺐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2의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해야 되는 거예요. 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마이너스 3, 그러면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3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고선 N A 교집합 B 교집합 C 하면 되죠. 이러면 안 돼. 왜? 출제자가 야, 3권의 책을 읽은 애는 5명이야. 3권의 책을 읽은 애를 구해볼래? 이런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공식에서 N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를 전부 다 이항해버리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서 이항 가능할까? 이항 가능할까? 아까 그 외웠던 식? N, A 교집합, B 교집합, C라는 꼬다리만 빼놓고 전부 다 이항해서 식 적어보자.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 마이너스 N, A 마이너스 M, B 마이너스 N, C 플러스 N, A 교집합, B 플러스 M, B 교집합, C 플러스 N, C 교집합, A.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항해서 얘를 찾아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식 뭐라고 세울 거야? 시작! N, A 교집합 B 플러스 M, B 교집합 C 플러스 N, C 교집합 A까지는 보이지?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돼. 어머, 얘 한 번만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몇 번 더 하고 있어? 3번 더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N A 교집합 B 교집합 C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 이런 애를 구하면 되겠구나 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 얘만 구하면 된대. 문제 속에요. 얘를 안 주는 거야. 얘가 없어. 문제 속에 얘만 빠져있어. 얘에 대한 정보만. 그럼 어떻게? 얘만 빼놓고 기본 공식에서 다 이항한 녀석으로 얘를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부분을 주로 안 줘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부분을 주로 안 주는 성향이 있어. 왜? 얘는 모든 공식에 다 들어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만 빼놓고 다 이항하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얘만 빼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들어왔어.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기본 공식에서 이항해서 이 파란 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거야?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NB 마이너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요 녀석으로 없는 정보인 얘를 대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사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개념도 사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권의 책 ABC 중 적어도 한 권씩을 읽겠다. 오, 한 권도 안 읽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집합 A는 읽은 애, A의 여집합은 안 읽은 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집합 몇 개짜리 문제입니까? 3개짜리 문제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은 우선 이 문장을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정보로 정리하셔야 돼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몇이 되겠다? 80이 되겠다요. 모두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읽은 애들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에서 A를 읽은 학생이 42명이래. 뭐라고 쓸 거야, 저 정보를? N, A는 42. 그리고 B를 읽은 학생이 35래요. 옆쪽에 쓰세요. 같은 라인이야.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옆쪽에 쓰세요. 얘는 며칠에? 35래요. 자, 그리고 NC는 몇이 되겠습니까? 44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권 모두 읽은 학생은 16명이다. 뭐라고 쓸 거야? 시작! N,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16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어진 정보를 모두 표현합니다. 그리고 살짝 눈치채셔야 돼요. 와, 합집합, 교집합 하나씩 다 있는데 빠져있는 녀석이 선생님이 주로 나온다던 NA 교집합 B 플러스 NP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 요 파트 정보만 없구나.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는 문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합니다. 집합 3개에 A라는 책, B라는 책, C라는 책. 그런데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학생의 수니까 빗금이 요 바깥쪽에 요렇게 쳐지겠지.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빗금을 보고 식 세우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식 세워봅니다. 불러봐.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 마이너스 N, A 마이너스 N, B 마이너스 N, C.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거 생각해야 되지. 이 아무것도 없는 0이어야 되지, 중간 거. 그런데 한 번 더 해주고 3번 빼줬는데 0이 나와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플러스 EN,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돼야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쓸 거예요. 자, 얘는 뭐 며칠에 문제에서 80이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얘는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어요. 선생님 잘못 적었네? 뭘 적은 거야? 미안해? 너희들 이상하지 않았어? N, A 교집합 B를 빼야죠? 마이너스 M,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플러스 2배의 N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게 맞죠? 선생님 정부 문과했네. 네. 맞나요? 네. 이제 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기본 공식에서 얘만 빼놓고 다 이항한 녀석으로 대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빼놓고 다 이항한 녀석 불러보자. 뭐야? 시작. 식 불러보면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이항에서 넘어온 애들 부르면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MB, 마이너스 N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애들이지. 그리고 이제 요 녀석 계산합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16인데 2배 했으니까 몇만 더하면 되겠다? 32만 더하면 되겠다요. 되겠습니까? 즉 정보로 주어지지 않은 얘만 공식을 이용해서 이항해서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정보 주어졌으니까 그냥 풀면 된다요. 그래서 결국 풀어보면 80 더하기 얘 몇이야? 80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이 녀석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답은 몇 나옵니까? 5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짜리는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세요. 필기 끝났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어때요? 아까 집합 2개짜리보다 분명 어렵지? 하지만 얘도요 기본 구조가 있어. 그 기본 구조만 깨고 있으면 항상 풀 테고 이 기본 구조 중에서 뭐라도 하나 기억이 안 나고 흔들리면 답이 참 나오기 힘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와우, 이거 3개짜리구나 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의 빗금친 영역을 구하려면 어떤 식이 필요할 건가? 넓이를 구한다라는 기분으로 식 세우기를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부분과 구할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내서 구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기본 공식을 이항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체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 놓고 답 내면 끝!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집합 3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아래쪽에 있는 3, 4, 5번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3번 공식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A만 영역, B만 영역, A도 B도 영역 가르쳤지?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무슨 영역인데? A만 영역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 영역이야.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 같댔지? 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에서 뭐만 빼면 돼? A 교집합 B만 빼도 되고, 혹은 A 합집합 B에서 뭐만 빼도 돼? B만 빼도 되죠? 그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A에서는 A 교집합 B 부분만 빼버리면 되고, A 합집합 B에서는 B 부분만 넓이를 빼버리면 원소의 개수가 나와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자. 자, 이런 식 나오면 여집합 너무 많으니까 부정의 법칙, 드모르강 법칙 써서 이렇게 무조건 바꿔야 되죠. 자, 이 그림 머릿속에서 나 어떤 그림인지 떠오른다라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얘 딱 보니까 영역이 보여요. 네, 영역 이렇게 보이지? 보세요. A 있어요. B 있어요. 여집합이 나오면 항상 전체 집합과 더불어 생각하지. A 합집합 B가 아니다. 부정은 여집합.
아니다. A 합집합 B가 아니면 바로 이 영역이구나.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할 건데? N 전체 집합에서 빼기 N A 합집합 B. 그럼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보이죠?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기초적인 얘기 됐어요. 근데 5번에 좀 희한한 게 나와. 5번에 있는 녀석 뭐가 이상해? 곱하기. 예, 곱하기. 선생님, 집합과 집합교 사이에는 공식적인 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곱하기 교는 아니잖아요. 쟤네가 숫자도 아니고. 사실 이런 집합이 있어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이한 개념입니다. A와 B의 곱집합.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쇼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A라는 집합은 그냥 실수 하나씩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실수 하나씩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었구나. 혹은 정수 하나씩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었구나요. 그런데 이렇게 야, 이때 A와 B의 곱집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차원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곱해버리는 순간요. 원소가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수직선 하나에 있는 1, 2, 3이라는 점이었다면 몇 콤마 몇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보는 개념이야? 좌표 평면에서 보는 개념이지. 맞습니까? 차원이 1차원에서 몇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2차원으로 바뀌게 해주는 아주 독특한 곱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 차원이 이제 2차원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앞자리에는 뭘 쓴대? 집합 A의 원소를 쓰고 뒷자리에는 뭘 쓴대? 집합 B의 원소를 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 곱집합을 조건제시법이 아닌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봐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낼 건데? 불러보자. 시작! 1,4 또 1,5 또 2,4 또 2,5 또 3,4 또 3,5라고 만들어지는 이런 집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 이런 녀석 두 개, 1차원 두 개를 결합해서 2차원적인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집합을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부르는구나.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특이한 집합이면 연산교 이런 거 많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놓고도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왜 이런 거 안 쓰고 하필이면 그 무수히 많은 연산교 중에 곱하기 기호를 이용하는 거죠. 그 얘기는 곱하기 기호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점 뭔 거 같아?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자, 얘 원소 개수 몇 개였어요? 3개. 얘 원소 개수 몇 개였어요? 2개죠.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 나오지? 그 6이 뭐야?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더라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곱하기 NB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19페이지 역집합의 성질에서 3번을 그때 설명을 못 드렸어요. 왜? 그땐 여러분이 연산법칙을 배우지 않아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뭐예요? A의 멱집합이죠. A의 멱집합은 어떤 녀석을 자신의 원소로 갖습니까?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을 자신의 원소로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원소를 포항관계로도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지. 포항관계로 변환시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그쵸? 자, 얘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Y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얘도 변환할 수 있어요.
X합 집합 Y라는 집합은 결국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고 또한 X교집합 Y라는 집합 역시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원소와 부분 집합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멱집합 개념에서 호환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끝냈습니다.